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사망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는 사망자도 하루에 10명 이상이 나오면서 강원도에서 3월 한 달에만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233명에 달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3월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자 최대 사망 기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달 초 4명에 불과하던 하루 사망자가 3월 11일부터 10명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18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하루 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원도 전체 사망자는 이미 4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유달리 사망자가 많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숨진 사람은 29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4%에 달했습니다. 특히 3월 한 달에만 233명이 숨져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울러 고령층의 사망이 심각합니다. 전체 사망자의 80%는 70세 이상입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며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망자 급증 현상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중등증 병상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등증 병상을 준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한다든지 중환자 병실로 많이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증가와 2, 3주의 시차를 두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얼마 전 김한근 강릉시장과 관련된 친인척과 지인의 부동산 특혜 의혹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 시장이 해명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제기된 의혹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김한근 시장의 친구 김모 씨와 작은아버지의 소유로 돼 있는 강릉시 구정면의 땅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2007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6개 필지 2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구 김모 씨는 임야 2필지를, 김 시장의 작은아버지는 밭과 임야 4필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당초 작은아버지에서 2015년에 김한근 시장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주변에 김한근 시장이 소유하고 있던 2만여 제곱미터의 임야와 과수원을 친구 김모 씨에게 판매한 시점이었습니다. 본인 땅을 팔고 친구와 작은아버지 땅의 소유 관계에 연관된 겁니다. 이런 토지 소유 관계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특별한 채무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가치가 높아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익을 배분하자. 그 사이에 기간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채무자를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그때까지는 돈을 댈 테니 대신 이름은 네 이름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죠. 채무자가 실제 토지 소유에 연관은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채무만 있어 공직자 신분인 김 시장에게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김한근 시장의 신고 재산은 6억 원입니다. 김 시장은 땅 매입과 소유 관계에 대해 특별한 개인적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친부모처럼 모셨던 작은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향 땅을 사게 됐고 사채 등의 채무로부터 작은 집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본인이 채무자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경제 공동체인가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이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 작은 엄마 아버지를 모셨어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자녀 유학과 작은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돈이 필요해 급하게 친구와 지인들에게 땅을 판 것이며
당시 강릉시와 전혀 관계없던 신분에서 개인적 친분에서 한 일이며 시세 차익 등도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적 사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면서도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비락 같이 여러 개가 지금 같이 겹쳤지 않습니까? 민간인이라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선거를 한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오만 시장은 구설수의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김한근 시장의 토지 문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문제가 됐는데 시장으로 재임하며 해당 지역 주변에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또다시 토지 소유 문제가 쟁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 2020년 5월과 7월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가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책임 소홀 등을 이유로 원청과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상당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시멘트 생산 설비의 보수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불과 2달 만인 2020년 7월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하청업체 근로자로 용접 작업을 하다가 7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이어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청인 삼표시멘트와 하청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고 사측 관계자들 10여 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에서 상당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권상표 부장판사는 삼표시멘트 생산본부장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청인 삼표시멘트와 하청업체에도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표시멘트 팀장급 직원 3명에게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고 모두 현장에 작업 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삼표시멘트 측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청인 삼표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과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삼표시멘트 노조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다 보니 형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이잖아요. 매번 솜방망이죠. 이런 처벌이 있으니까 계속 현장은 안 고쳐지죠.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과 자회사의 작업 현장에서는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원주 동남권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이른바 관설 하이패스 IC가 개설됩니다. 당장은 한 방향으로만 개통이 되지만 개통 후 교통량이 늘어나면 양방향 통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관설동에서 원주천댐으로 들어가는 길목. 이곳이 관설 하이패스 IC가 설치될 곳입니다. 혁신도시와 단구동 등 원주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동남부 지역 주민들이 무실동을 거치지 않고 이곳에서 곧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남원주 IC를 이용할 때와 비교해보면 거리는 6km, 소요 시간은 10분이 줄어듭니다. 주말과 출퇴근 시간 차량이 몰리며 발생하는 남원주 IC의 상습 정체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일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관설 IC는 수납원이 없는 하이패스 방식으로 설치되면서 운영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만 진입은 춘천 방면, 즉 상행으로만, 진출은 대구 방면, 즉 하행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통량 분석에 기초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 개통 이후 통행량이 증가하면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도 확장하는 공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시림 쪽에서 접근하는 교통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 양방향의 교통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 IC 설치를 요구하는 지자체에서 개설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관설 IC의 경우 통행량과 개설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주시의 부담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원주시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범중 용역을 또 해서 BC 값이 1.2 이상이 나왔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국비 성격의 예산을 확보해서 원주 관설 하이패스 IC는 올 하반기 실시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하면 2025년이면 개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이달 초부터 강원 동해안 일부 시군에 발생한 산불 피해액이 500억 원이 넘어서 복구하는 데 1,3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산불 피해 중앙합동조사 결과 동해가 24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삼척 147억 원, 강릉 112억 원 등 502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에 따른 최종 복구 금액은 중앙 심의를 거쳐 4월 초순에 확정될 예정인데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이 확인한 복구비는 1,301억 원으로 동해 554억 원, 삼척 491억 원, 강릉 256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복구 계획이 잠정 확정된 만큼 우선 예비비를 투입해 주택, 농업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 회복과 방역 등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예산보다 3,014억 원이 더 늘어난 3조 6,670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겠다며 교과 보충 프로그램에 36억 원을 편성하고 PCR 진단 검사비와 코로나 예방 물품 구입 지원 등에 30억 원을 편성해 학교의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동 지역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액을 수치화한 영동 지역의 신용카드 소비지수는 올해 1월 기준 111.1로 1년 전보다 35.1% 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오름세도 계속돼 지난 1월 기준 강릉과 속초, 동해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각각 13.5%, 18.5%, 3.4%가 올랐습니다.